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월간 NCS 취준 진담. 취준 진담 발음이 어려워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곱씹고 하려고요. 잠깐 뜸을 들였어요.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취준 진담. 정확하게 취준 진담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봄에 대한 이야기죠. 스프링. 이 아름답고 따뜻한 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런 이야기보다는 취업시장의 봄. 취업시장에 봄은 올 것인가? 계속 겨울이었거든요. 코로나와 같이 다가온 이 겨울 한파.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겨울이었으니까 사실은 좀 코로나 때문에 뭐 겨울이 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좀 물러갔다기보다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같이 살아보자 그런 정도가 됐을 때도 과연 그러면 계속 겨울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취업시장에도 봄은 올 것인가, 봄이 왔으면 좋겠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기업은 좀 더 쪼그라들까요? 그러니까 많이 안 모집할까요? 내가 들어가기 힘들까요? 아니면은 좀 넓어질까요? 내가 들어가기 좀 나아질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미 한번 보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거의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미국에 좀 갔다 왔어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자가격리나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근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에선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가서 돌아다니는데 거기선 이제 오미크론이 확 퍼질 때가 12월이었기 때문에 거의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씩 나왔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미크론 자체가 그렇게 중증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감기처럼 콜록대고 목 아프고,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어떤 부작용은 미각을 잃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더라. 이게 좀 가장 큰 부작용이다라고 이야기에 될 정도로 조금 중증화되는 정도가 낮다 보니까 가볍게 사람들이 감기처럼 여기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뭐 모든 경제활동이 멈췄다, 사람들이 안 돌아다닌다가 아니라 그냥 감기다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자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있죠. 어떠한 곳에 들어가도 뭐 레스토랑은 당연하고요. 무슨 CVS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약국,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약국도 사실은 거의 편의점처럼 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런 모든 곳들에 나우 하이어링, 우리 지금 채용하고 있어가 붙어 있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게를 못 여는 곳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미국만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오미크론이 오기 전에 잠깐 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방역을 푼 적이 있어요. 방역이 규제인 거죠. 그걸 풀어가지고요, 10시, 9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푼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2021년 10월, 11월 뭐 그때쯤 들어서예요. 근데 오미크론이 오면서 다시 이렇게 쪼그라들긴 했는데요.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저녁 때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택시 운행이 줄어들고 뭐 9시, 10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밤에 택시를 잡을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다시 이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택시가 다시 운행이 많아지더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못 따라온 거죠. 그럼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택시를 운전하시던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분들은 왜 다시 안 돌아오실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 미국의 이런 부분과 연결되면서 잠깐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던 일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응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끝나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돼서 같이 살기로 결정이 돼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들을 대요.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로 이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교를 했을 때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게 좀 심했는데
시간당 주마다 다르니까 명확하게 딱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마다 조금씩 조건들이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시간당 최저로 보자면 한 12달러, 13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실직 수당에 플러스 코로나 특별 지원금까지 합치면은 이게 시간당 한 15달러 이상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아니 잠깐, 일하면은 돈을 덜 받네? 실직 수당을 못 받으니까. 일을 안 하면은 돈을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일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해 보니까 그냥 일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일을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일을 안 할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가 지원금이 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코로나 지원금이 줄었는데도 일자리에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됐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 노동, 이런 것들.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심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난 배달 알바를 하고 싶어. 그러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쿠팡이츠 이런 데다가 나는 배달 기사로 등록을 해요. 그럼 뭐 교육을 하는 데도 있겠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만 넘어가면은 굉장히 쉽게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일이 없을 때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도요,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일할 사람,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 이런 식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직장에 나와서 다시 알바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직장 아니야? 그렇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된 것 뿐이지, 그 다음에 확 이렇게 좀 받는 돈이 줄어든 거지, 비슷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플랫폼 노동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짜에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놀아야지, 아니면 오늘은 뭐 데이트를 해야지 하는 식으로 딱 이렇게 시간을 빼놓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놀다 보니까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일주일간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이제 오늘 등록하고 내일 등록하고 잡아가지고 코를 잡아서 뛰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봤더니 제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배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배달이라든가 뭔가 그런 플랫폼 노동, 예전에 깅노동이란 말을 많이 썼었는데 이걸 조금 좀 다르게 플랫폼 노동이라고 요즘에 또 하거든요. 플랫폼 노동을 해보니까 벌이는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배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이는 더 나은데 시간은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쓰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택시는 항상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내가 일을 하는 시간보다 흘려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자체가 돈이 되는 딱 그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배달은 그야말로 내가 탁 해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돈을 버는 시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낫구나라는 걸 많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냥 정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보단 이게 더 낫다. 그러면 내 생활에 여유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 지금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노동 운동, 안티워크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안티워크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누워있기 운동이라고 해서 게으름뱅이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회사를 안 가는 거예요. 회사를 아예 퇴직을 해버리는 거죠. 나 일 안 할래 하고 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일단 그래서 플랫폼 노동으로 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일을 해가지고 딱 그만큼 내가 먹고 산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아니 그러면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예전 개념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삶을 굳이 택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이것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규직, 그러니까 회사 울타리 안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참았던 이유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큰 위기가 닥치니까 회사에서 필요할 때 상을 자르더라는 거예요. 탁탁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사의 어떤 직업 안정성 이런 것들 위쪽에 뭐가 있냐면 회사 자체의 안정성, 회사도 어느 순간 훅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제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같은 일을 했을 때 돈을 더 벌 수도 있지만 이게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안정적으로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에서 회사라는 울타리가 필요했었는데 정말 폭풍이 닥쳐오니까 울타리가 걷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굳이 평소에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가며 다닐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 사표를 인증하는 그런 운동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게으름뱅이 운동이니까 난 놀고 먹을래. 그런 개념보다는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첫 번째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 아예 직장을 얻으려면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풍파가 있어도 나를 지켜줄 직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이라든가 우리나라로 치면 공기업 같은 경우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자르진 않잖아요. 특히 그렇게 됐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를 대비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와서 필요할 때 긴노동, 플랫폼 노동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서 요 다음 단계 안정적인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비정규직이나 로우 레벨의 기술에서 안정적이고 대우가 좋은 정규직 레벨의 일자리로 가는 이 전직 트랜스포머 하는 이런 자기 스스로 변신하는 건 아니고요. 네, 트랜스퍼 한다 그러죠. 트랜스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보자면 안정적인 직장이지만 그것들이 사기업이나 이런 거에서 아예 공무원이 있는 이 퍼블릭한 절대로 안 잘릴 만한 이런 곳으로 가는 이 트랜스퍼 하는 현황들, 그런 현상들이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게으름뱅이 운동에서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왜 그러는가를 보면 이런 욕구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보면 40세, 50세까지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먹고 살 것을 개척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 보냐면 컨텐츠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컨텐츠가 결국 유튜브도 내 컨텐츠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가지고 사람들 정보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 돈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유저들이 컨텐츠를 제공하고 거기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메타버스 했을 때 로블록스에 들어가면 게임을 설계하면 얼마를 거기서 이제 돈을 얼마를 쉐어한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내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프리랜서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2018년, 19년서부터 유튜브 열풍이 막 불기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유튜브 열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직장 외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 브랜드라든가 내 콘텐츠가 형성이 되면은 이게 뭐 40세, 50세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뒤 60세, 70세가 돼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그런 어떤 욕망이 불탔던 게 2018, 19년이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살짝 줄어들었지만 그 욕망까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다양해졌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콘텐츠를 쌓고 싶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직장을 나와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필요할 때는 플랫폼 노동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또 한참 퇴사 운동 있을 때는요, 안 쓰기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퀄리티라는 것이 꼭 돈을 팍팍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쓰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어서 그런 것들을 해보면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너의 시간을 가져. 그 너의 시간을 여유를 하면서 워라밸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 하고 싶은 것들이 결국 컨텐츠가 되고 그 컨텐츠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컨텐츠 중심의 세계가 웹 3.0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가 웹 1.0에서 웹 2.0을 거쳐가지고 웹 4.0으로 가고 있습니다. 웹 1.0은요, 인터넷만 되면 아이고 땡큐 하던 시기예요. 웹 2.0은 쌍방향 소통은 되는데,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거죠. 어떤 소통이 있으면 내가 댓글을 달면서 소통 정도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
거는 댓글을 어디다 달아요? 플랫폼에 달죠. 그래서 여기는 플랫폼 중심의 시대가 웹 2.0 시대예요. 웹 3.0은요, 컨텐츠 중심의 시대입니다. 플랫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야, 저기 네이버니까 내가 저기를 가야지가 아니라 좋은 컨텐츠를 있는 대로 우리가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OTT라고 해보면 오징어 게임 2가 넷플릭스에서 안 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갑자기 개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개봉이 아니죠. 열기로 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번 달은 넷플릭스 안 하고 이번 달은 디즈니 플러스 결제해야지?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디즈니 플러스니까 여기서 주는 것들을 내가 그냥 본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어디에 있는데 그러면 끊고서 여기를 갔다가 또 필요하면 또 이렇게 갔다가 그쵸? 이게 컨텐츠를 따라다니는 건데 예전에는 플랫폼 중심 야 내가 넷플릭스니까 나한테 와 다 있어 나한테 와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 컨텐츠 중심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컨텐츠를 쌓는다 라는 개념에서 지금 우리가 근데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없거든요. 경험도 없고 맨날 하던 일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 그리고 그것을 컨텐츠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요 안티워크 운동으로 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우리는 공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두 가지 이유 중에 어차피 그렇게 프리랜서 개념으로 컨텐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공기업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유형에서 그러면 사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안정적인 것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더더욱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일자리로 가게 될 거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아예 대놓고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도요. 사기업이나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의 안정성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내가 열심히 CJ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내가 가려는 해에 채용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CJ 채용은 있지만 내가 전공했던 직무라든가 이런 직무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준비의 안정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무, 그러니까 예전엔 금융학과 이런 것들은 열심히 금융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은행 가려고 딱 했더니요. 그 직무에서 IT 쪽 사람들을 은행원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IT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은행원으로 뽑는 거죠. 그러면 직무 자체에서 요구하는 능력, 스킬들이요. 1년, 2년마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정세라든가 흐름이라든가 경제 동향에 따라서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준비의 안정성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가 바로 준비의 안정성이에요. 이 직무를 위해선 이게 필요해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해. 이 공부를 통해서 그게 내가 왜냐하면 우리가 신규니까 어떤 경험을 가진 건 아니니까 내가 이런 쪽에 지식이 있고 이런 쪽에 어떤 자질이 있고 아니면 NCS 같은 경우에는 적성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준비의 안정성이라는 면이 바로 NCS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데이터를 수집한 건데요. 국내 기업 업종별 2022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 해가지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기업들의 채용 계획이거든요. 보면은 67.7%가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없다, 그러니까 채용 계획 미정. 아직까지 미정인 거는 없다는 얘기랑 비슷하겠죠. 없다, 이렇게. 물론 채용 계획 있는 사람들이 다 계획만 있는 거지 했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계획이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어딥니까? 그쵸? 네. 고마운 건 대기업은 91.9%. 그래도 대기업은 채용을 중단할 계획은 없고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걸 가졌으니까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조금, 왜냐하면 사업의 안정성 자체가 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에도 바로 통계의 복해. 통계를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나타나는데요. 보세요. 네. 대기업이 그래도 크구나. 91.9%, 63%니까 역시 대기업이다.
근데 여러분 얘를 다 합치면요 얼마가 되냐면 67.7%가 돼요. 무슨 얘기죠?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체가 뽑는 게 이거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이 정도 뽑히는 거고 이렇게 많이 뽑는 데서 지금 한 이 정도밖에 안 뽑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두 다 대기업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갔다가 경력을 쌓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직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회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91.9%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이걸 다 합치면 67.7%니까 얘가 사실은 양으로 보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대다수 절대적인 양인데 여기서는 중소기업에서는 63%밖에 지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기업 자체도요 사실은 그렇게 사람을 내가 확실하게 많이 뽑겠다 이런 개념이 아직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통계에서 헷갈리는 건 바로 이제 기저효과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엄청 안 뽑았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2022년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취업시장에 봄이 올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봄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수치는요 전년 대비 10% 올랐네, 전년 대비 20% 올랐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년 자체가 워낙 낮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안 뽑은 해가 2020년, 2021년 이런 때거든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올랐다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했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 자체로 보자면 여기서는 막 이랬으니까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뽑았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뽑았다기보단 전년 대비 취업률이 가장 많이 늘었다. 최근 10년 동안 전년 대비 취업률이 가장 많이 는 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만 보면 뭔가 팍팍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건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이 시국을 딱 이걸 베이스로 삼으니까 무조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취업 시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직장을 얻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이라고 해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럼 네가 의지가 없어서야, 네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기 쉬운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방금처럼 어떤 사람들의 욕망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기업들의 성격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보면 아니 왜 갈 곳이 없다고 그래? 얼마나 하는데 많은데 네가 눈높이가 높아서 문제니까 너의 눈높이를 맞춰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눈높이 차원이 아니라 그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기준과 관점이 달라져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봤자 40세밖에 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수치로만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하기가 좋게 돼 있다. 기성세대한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너무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기저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뭐 취업률이 얼만큼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툭툭툭 튀어나올 텐데 하지만 이런 기저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기업 준비는 사실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근데 공기업 준비는 미리부터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이럴 때부터 공기업 준비를 좀 하시다가 대기업이나 사기업에 기회가 있으면 뭐 지원 정도 하는 거. 그러니까 공기업 준비와 사기업 준비가 뭐 결이 다르긴 하지만 공기업 준비를 한다고 해서 사기업 준비를 아예 지원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가 전공이 있고 그 전공에서 어떤 과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 직무적인 전공에 맞는 것들은 내가 쌓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 양다리 전략? 할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해보는 전략? 그런 것들이 훨씬 필요하다라고 평소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봄은 오는가에 대한 결론은 와 정말 봄이다 아름답구나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좀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봄 소식에 너무 확 하지 마시고 자신이 어떤 정한 길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좀 딱 포커스를 맞추고
뚜벅뚜벅 전진하시라. 자, 이런 말씀을 오늘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